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제가 작업 중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 영상에 제가 몇 번 망치면, 그 카메라가 약간 굳어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카메라를 살짝 가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찍었지 뭐예요. 그래서 튜토리얼은 어쩔 수 없이 올렸는데, 작업 중 그렇게 올리고 싶진 않아서 정말 길게 수다를 떨었는데,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어, 그때 이 베스트를 열심히 떴는데, 단축구멍 내는 거를 조금 이제 초보자 분들은 그냥 제가 손쉽게 하는 걸 보여드렸고, 이제 조금 깐깐한 분들은 또 조금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뜰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열심히 떴답니다. 지금 이 베스트의 경우에는 제가 몸판의 무늬랑 그리고 단의 무늬를 그냥 통일시켰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단축구멍 여기 있죠. 근데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때랑 다르게 저는 이 무늬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무늬가 깨졌어요. 여기서 한번 단축구멍 때문에. 그러면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겉뜨기 라인이 이렇게 여기로 갈 때 위로 보여지는 경우, 그러니까 왼도코 모아뜨기를 했을 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라인이 흐르는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될까? 그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왼도코 모아뜨기를 안 하고 오른도코 모아뜨기로 변경해서 했어요. 요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뜨시다가 내 취향에 좀 더 맞게 뜨시면 되고요. 사실 왼도코 모아뜨기로 그냥 편하게 뜨셔도 별로 상관은 없답니다. 움직이는 건 어차피 움직이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에 맞게 그래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려지게 사실 그렇게 가려지지도 않죠. 뭐 이런 식으로 덮이게 일부러 오른도코 모아뜨기로 떴어요. 그래서 뜰 때 똑같이 좀 좁아요. 지금 제가 좀 놀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치우지 못하고 있어요. 치울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두 코 모아뜨기를 할 차례인데 오른 두 코 모아뜨기로 하나 빼고 뜨고 덮어 씌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늘 비우기를 하고 그 다음은 겉뜨기로 쭉 뜨면 되고요. 이걸 찍으려고 제가 좀 오늘은 안 찍고 있었어요. 어제 밤에 다 떠놓고 오늘은 다른 걸 떴죠. 배색 가디건 두 벌을 뜨니까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힘들더라고요. 그 저는 그리고 이 베스트는 좀 입기 편하게 주머니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현재. 그래서 주머니를 어디에 낼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머니를 내실 경우에는 입었을 때 손이 들어가는 편안한 위치, 골반 아래쪽으로 보통 내기가 쉽잖아요. 근데 니트라는 건 아무래도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편물이에요. 그리고 늘어짐이 당연히 있는 옷이겠죠. 안감을 넣게 되면 늘어짐이 좀 적어지기는 하는데 안감을 넣어도 이제 어느 정도 늘어짐은 있어요. 주머니를 달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주머니를 위치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네, 주머니 처음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주머니 위치는 패턴의 절대적인 위치로 지정을 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몸매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키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그거를 지정해줘 버리면 주머니가 터무니없는 위치에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몸도 다르지만 심지어 이 개인의 땀 텐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지정해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어보고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주머니 있는 패턴을 시키는 대로 떴다가 완전 패망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근데 패턴에선 그런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내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패턴 그렇게 실패를 해보고 패턴 보고 뜰 때 좀 실패를 해보고 이제 제자들의 경우에는 좀
뜬다고 해야 사실 어느 정도 떠본 사람들한테만 포켓을 제가 권장을 하거든요. 왜냐면 번거롭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리고 싫어해요. 초보들은 그런 수업을 배우는 분들은 그랬어요. 아, 포켓 그거 아예 안 할래요. 막 이렇게 다들. 처음에는 가장 쉬운 게 아웃 포켓이에요. 따로 떠서 바느질로 붙여주는 포켓이 아웃 포켓인데, 아웃 포켓은 입고 나서 이제 옷을 다 뜨고 입고 따로 떠둔 편물 부분을 주머니를 위치를 잡아줘서 꼬매면 되는 거라 위치 잡기는 쉬운데, 이게 또 초보들의 특징이 꼬매다 보면 약간 돌아간다는 거? 아무리 핀을 잘 꽂아놓고 해도 바느질 하다 보면 약간씩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정을 잘 해줘도 위치가 막 돌아가고 늘어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또 좀 있어서. 그러니까 포켓은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뜨는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그런 약간 스킬이죠. 단추구멍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물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스킬을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나의 이 화려한 편물을 이렇게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란무늬라고 부르는 이제 케이블 스티치 종류라던가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케이블 자체를 안 좋아한다기보다 어렸을 적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가? 아니, 그래도 어렸을 때죠. 여튼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였나? 작품이 굉장히 많은 케이블 무늬들이 들어간 그런 꽈배기, 다이아몬드 스티치, 멍석 무늬를 막 온통 버무려서 뜬 엘리자베스 여왕이 입는다는 그런 케이블 스티치의 가디건을 떴어요. 작품으로 했죠. 근데 뜰 때는 우와 막 이러면서 떴거든요. 근데 또 심지어 아이보리색으로 떴어요. 근데 어 판에 이제 소매 빼고 완성을 딱 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연결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소매를 먼저 뜨지 않고 저는 몸판부터 연결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입어봤죠. 세상 맙소사. 우리 할머니 옷장 속에 있으면 딱 어울리는 그런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오는 걸 우리는 요즘 말로 현자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현타. 그래서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안 떴어요, 소매를.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음, 안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늙어 보인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클래식한 맛이라는 게 있고, 늙어 보이는 올드한 그런 느낌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상을 또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어, 음, 그래서 가진 그런 어떤 배움으로 인한 고정관념?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걸 섞어서 버무렸을 때 나는 느낌이 너무 나이 든 느낌이 아니면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꽈배기 무늬 같은 거는 저도 잘하죠. 그리고 흔히 이제 자라 스티치라고 말하는 자라 무늬 목도리라고 부르는 그 크로스 무늬도 저도 좋아해요. 예쁘잖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다이아몬드 무늬가 그렇게 약간 그렇더라고요. 일종의 할머니 트라우마가 생긴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무늬도 사실 하고, 제가 이 무늬로 내거머도 뜨고 막 이것저것 떴어요. 그리고 되게 예뻐서 마음에 들어가거든요. 되게 유니섹스하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멀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벌크한 실을 가지고 뜨면 되게 또 캐주얼한 느낌도 나고, 그래서 예뻐하는데, 그리고 수고에 비해서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뭔 말 하려고 그랬지? 그 케이블도 그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닌 게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못 버린 마음이죠. 이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
근데 뜨는 김에 포켓을 내고 귀찮지만 포켓을 좀 만들어주고 이게 은근 포켓이 있으면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주머니에 손을 넣게 돼요. 그리고 그게 뭔가 모를 그런 안정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따뜻해요. 주머니, 이 뜨개 옷은 저는 이제 비싼 옷을 안 입어서 그런 건가? 겨울에 오리털 점퍼 중에 어떤 거는 포켓 부분이 되게 얇은 거예요. 그래서 포켓에 손을 넣는데 한 개도 안 떴던 거예요. 근데 좀 털이 많고 풍성하고 잘 만들어진 옷은 주머니 포켓 쪽도 그 오리털이 잘 들어가 있어서 따뜻하거든요. 근데 어떤 옷들은 그렇게 안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뜨개로 하면 저는 안감도 그 일반 원단으로 안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제실로 떠버리니까 그 포켓을 해주면 되게 따뜻해요. 손도. 그래서 좋아해요. 그래서 음, 포켓을 이제 조금 위쪽으로 낼까 봐요. 옷이 이게 실이 좀 탱글탱글하고 막 좀 모양이 어떤 분이 실이 모양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다고 막 그러시는데 실이 좀 탱글탱글해요.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뭐랄까 그 라면 면발보다는 스파게티 면발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불어도 좀 나은 라면은 진짜 불으면 아우 제가 어렸을 때 라면 뿌른 거에 대한 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 왜 농심 육개장 사발면 있잖아요. 제일 저렴한 그 라면.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먹게 됐는데 그게 주로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뭔가 있을 때 그걸 나눠주는 일이 많아요. 이상하게. 전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왕뚜껑이라든가 뭐 그 큰 사발 라면 사발 그런 컵라면 종류는 좀 비싸서 그런지 그 제일 싼 걸 줘요. 근데 너무 바빠서 물을 부어놓고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쁜 일을 좀 마치고 나서 먹는데 이 라면 면발이 물을 다 먹어버린 거죠. 세상에 그런 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맛이라고 느껴졌었어요. 염을 먹는 맛? 와,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농심 육개장 사발면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망가진 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얼마 전에 저걸 먹었거든요. 오뚜기 거. 거의 흉내내서 만들었는지 모양 사발면 그 모양도 비슷하고 막 그렇던데 그건 또 괜찮던데요. 어머, 여기 잘못 떴었네. 어,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군요. 여기 보시면 뭐가 이상하죠? 뭔가가 이상한 걸 발견하신 분은 보석 같은 눈을 가지셨군요.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틀렸을 경우엔 풀러요. 쭉쭉 풀린 데까지. 어, 다 풀었나? 다 풀었군요. 더 풀른 것 같죠? 그리고 무늬 뜨기에 맞춰서 코를 주워줍니다. 이거 이제 제자분들이 수업 중에 이걸 할 때 제가 들고 다니는 그 코바늘 세트가 있어요. 그걸 딱 꺼내면 그 지퍼 타입이거든요. 되게 좀 별로 고급지지 않은 옛날에 산 세트인데 그걸 딱 꺼내면서 지퍼를 팍 열면 선생님 수술 준비하는 의사 같아요. 라고 항상 모든 제자분들이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 생각이 나요. 항상. 이거를 할 때. 그리고 이렇게 막 촉촉촉촉 하면은 선생님 제가 봤던 중에 가장 전문가적인 모습이세요. 이러는 거. 그래서 이걸 할 때 가장 저에 대한 존경심이 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얘 때문에 책상이 안 그래도 좁은데 자꾸 편물이 흘러내려서 불편하네요. 그래서 쟤를 지금 안 치우는 이유가 보면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침대 매트리스랍시고 가져다 깔아준 그 매직 블럭이 있고요. 그 위에다 이제 커버링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커버링하고 위에다가 블랭킷을 하나 뜨고 싶긴 한데 얘가 지금
좀 많이 작아요. 큐포시라는 그 액션 피규어인데요. 그 흔히 우리 갖고 노는 그런 인형들 있잖아요. 그 인형들보다 훨씬 작고요. 여기 보면 포춘한다랑 같이 있는데 포춘한다가 어 얘는 인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피규어 같은 느낌이 좀 강하죠. 개구리 피규어. 그렇지만 어쨌든 간 피규어 쪽 장르보다는 인형 쪽 장르에 이렇게 넘어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가 4.5cm 정도로 제일 작은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PVC는 아니고 얘는 재질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얘가 제일 작고요. 얘만하게 나온 또 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구체관절 인형이. 그래서 걔도 있는데 걔는 제가 가발을 계속 안 해준 상태라 그냥 처박힌 채고요. 그리고 구간은 황변이라 그래서 공기 중의 접촉과 빛의 접촉을 하면 점점 그 소재가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둠 속에 처박혀 있죠, 형제. 그래서 다시 벼룩할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황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큐포씨는 음, 제가 작은 걸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이 미니어처 하우스 같은 걸 좋아하는데 크면 집이 커야 되잖아요. 크게 만들면 좋은데 집이 커야 돼요. 근데 저는 가난하니까 큰 집이 없, 큰 집에다가 다 수용하고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작은 거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원래 좀 그냥 작고 귀엽고 깜찍한 거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DNA예요. 그래서, 어, 작은 걸 자꾸 찾게 되는데, 제가 본 중에 제일 작은 인형에 가까운 느낌이 쿨포시였어요. 얘보다 더 작은 애는 이제 못 봤고요. 푸치블라이스라고 부르는 애도 작은데 걔는 기럭지가 너무 길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2D에 가까운 머리 크고 몸 좀 이렇게 짤막하고 그런 게 더 귀엽더라고요. 근데 얘는 보면은 랜도라고 부르는 또 제가 잘 갖고 노는 피규어가 있는데 그 피규어는 몸이 완벽하게 이등신이에요. 머리 크기랑 몸 크기 같아요. 정말 귀엽지만 옷이 PVC 재질로 되어 있고 벗기거나 뭐 갈아입히는 인형놀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또 제 입맛이 아닌 거죠. 머리카락도 플라스틱인데다가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애를 보고 그래서 완전 신세계다 이러고 데려왔는데 이게 디자이너가 좀 달라요. 왜 이야기가 뜨개서 샜죠. 그래서 얘가 좀 덜 귀여워요. 낸도가 진짜 구현이 잘 돼 있어요. 너무너무 귀엽게. 물론 거기서도 이제 개 중에도 제 취향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런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패코짱 같은 아이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캐릭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인형 이런 취미를 하시는 분들 중엔 머리카락이 있고 그런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자꾸 보다 보니까 적응을 해서 그리고 은근 머리 이렇게 관리해주는 게 되게 귀찮은 거예요. 게으름이 이제 또 이렇게 뿜뿜하는 거죠. 새어나오면서 어쩔 수 없는. 근데 안 귀찮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래도 머리카락이 있었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낸도에서 이번에 그 몸도 뭐 새로 만들고 머리를 또 대머리 헤드랑 가발이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낸도 이 얼굴에 귀여운 얼굴에 머리카락이 있는 그런 존재로 또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하다가 너무 많이 떠버렸네요. 주머니를 지금 내야 되니까 좀 풀러야겠어요. 그래서 좀 너무 앞으로 몰린 주머니는 별로라서 옆선에 맞춰서 할까 봐요. 그리고 이 미니어처를 제가 영상에서 만들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개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예전에 만든 할머니 방 만들던 미니어처 세트에서 안 만들고 분리된 가구예요. 그래서 침대도 훨씬 더 작았고 이것도 이런 모양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부품만 가지고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조립을 저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찍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편집을 하면 모르는데 편집을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되게 속 터지게 작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본드 이렇게 작업하잖아요. 그러면 본드 바르고 뜨개질하다가 본드 마르면 또 다음 붙일 때 붙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유튜버로 이런 걸 작업하는 분들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대충 만들어요. 보면 되게 아, 이건 중국산인가? 라는 느낌으로 아, 이제 수다 그만 떨어야겠다. 숫자 세야 돼요. 그래서 아, 또 수다가 절로 나오죠. 이게 제가 그래서 저거 저번에 보여드렸던 같이 이제 느릿느릿 그냥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랬던 그거는 그것도 개조를 할 생각이라서 일단 계획을 먼저 짜고 어떻게 본드 말리는 시간 동안 딴짓을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못 찍고 있어요. 그 작업 중을. 그래서 그거 못하고 계속 꺼내놓은 채로 옆에서 계속 던져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만들고 싶은 거에 손이 또 쿰적쿰적하죠. 잠시만요. 쿰적쿰적 하는 것보다 열하나 이제 세야겠어요.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게 제가 요즘 계속 편물을 다 이렇게 제 옷을 뜨고 어머 빠져버렸네요. 자, 제 옷을 뜨고 막 배색하고 이러니까 편물이 다 너무 무거워갖고 막 늘어지는 게 많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팔이 근육이 아후 아 이건 나중에 껴야겠다. 지금 팔에 알이 좀 배긴 상태 어깨도 약간 좀 아프고 배색 가디건 때문에 제가 실을 너무 주렁주렁 달고 뜨는 거지 또.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를 또 하다가 말았지? 여튼 미니어처 그 영상을 찍으려고 계속 벼르는데 그리고 미니어처를 꺼내놓으면 저 이렇게 지금 책상이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말리는 상태인 채로 두고 특히 채색까지 하면요. 채색 한 번 하고 나서 다 마를 때까지 건드리면 안 좋아요. 떡지거든요, 치실이. 그래서 채색해놓고 그냥 잊고 있다가 또 채색해놓고 잊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을 덧칠을 해줘야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스타일이 좀 많이 지나치게 꼼꼼하고 거기다 개조를 많이 하는 편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답답한 건 둘째치고 그래서 좀 영상으로 안 맞지 않을까. 내 성향과 내가 만드는 스타일과 그리고 그 편집을 못하는 상황과 막 이런 게 안 맞지 않을까 했는데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항상 계속 고민과 갈등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개조 안 하는 게 있어요. 좀 더 작은 거, 엄청 작은 애들. 그런 건 개조 잘 안 하거든요. 개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조를 하기는 나름대로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는 편이라서 라고 해도 좀 크게 벗어나는 것도 있긴 있네요. 그냥 그 매뉴얼대로 못 만들겠어요. 너무 안 예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꾸 개조를 하는 거예요. 뭘 해도 그래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을 못 해요, 제가. 저의 이런
큰 단점이 폭로되어 버렸어요, 제 입으로. 비밀인데. 네. 이걸 옷장으로 이렇게 개조를 했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안에 옷을 이거 남의 옷이거든요. 네, 이렇게 셉을 걸어주고요. 그리고 밑에 이것도 남의 옷이거든요. 이게 남의 옷 레깅스 두 개 이쁘게 못 적겠더라고요. 그냥 대충 말아서 넣었어요. 그리고 이 가방도 남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도 남의 거예요. 가방이에요. 크로스백 귀엽죠?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채워주고 싶어갖고 넣어놔봤어요. 위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는 게 여기 커버링하고 매트리스 커버링하고 요 위에 그 홈패션은 역시 그 어머님들 피아노 위에 그 쫙 깔아져 있던 그것과 같은 느낌으로 여기에다 딱 깔아놓으면 빈티지가 그냥 얼마나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하는데 이 블랭킷, 그러니까 매트리스 커버 디자인을 하려니까 머리가 막 또 지끈지끈하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이렇게 배색하면 또 하염없이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여기 의자에 방석 깔려 있잖아요. 이게 멀티 컬러의 아니거든요. 이거. 이 색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렇게? 이거 봐요. 잘 어울리죠? 매- 이 블루. 이 블루가 약간 빈티지 블루 쪽이에요. 이게 부품 이게 사이즈가 원래 요만한 침대였어요.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길이가. 그래서 얘가 터무니없이 소파인 거예요, 소파. 그래서 제가 길이를 그 아이스크림 막대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예용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샀던 게 있어서 그걸로 밑에 그 매트 지지대? 거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걸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가 부속이 심지어 짧은 거예요. 불량인 거죠. 중국산이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좀 안 이뻐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할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얘도 좀 보수를 해줘야겠고. 근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꿉장난하는 기분? 근데 소꿉장난은 재미가 없거든요. 아기 땐 재밌었죠. 아기 때, 또 아기 때 얘기를 해야겠네. 저는 어릴 때 가난했어요. 뭐 지금도 가난하지만 어릴 때 가난해서 뭐 이렇게 그렇다 할 만한 장난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매가 많고 형제 자매가 많았죠. 그래서 늘 동생들을 돌봐야 됐어요. 근데 그 소꿉장난을 하고 놀래도 이렇게 소꿉장난할 그런 장난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치 앤처럼 그 벽돌 같은 거 있죠. 벽돌이나 항아리 이렇게 망가진 거, 깨진 거 그런 거를 주면 이렇게 돌멩이로 이렇게 빻으면 가루로 이렇게 빻아져요. 근데 그게 색깔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주홍빛 벽돌 컬러가 나거나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으깨서 소꿉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막 저희 이제 가난한 집들은 원래 일회용품도 잘 안 써요. 없죠, 집에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그릇을 내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파리 같은 걸 따서 밥그릇을 삶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리를 그걸 빻아서 요리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거를 거기에 담아줘 갖고 얌얌이라고 해서 막 먹는 척 연기를 하면서 옆에서 버리는 거죠. 직접. 그리고 다 먹었다고 하고 뭐 이런 엄마 아빠 놀이도 했고 뭐 별별 거 다 하고 놀았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소꿉놀이는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옛날 사람 같고 막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 막 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혹시 내면에 할머니가 있으신 거 아니냐고. 어머, 또 이렇게 다 떠버렸네. 그 보릿고개 겪은 할머니 같다는 얘기 가끔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놀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저는 그렇게 놀았어요. 그게 저의 소꿉놀이였고, 그때는 재밌게 정말 잘 놀았어요. 오히려, 물론 지금의 어린이들 제 조카만 봐도 장난감 엄청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장난감이 많지 않아서, 물론 그땐 속상했죠. 옆집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비교되고 막 이러니까, 아, 여기서 빠졌구나.
아, 제가 뺐군요. 아, 정신머리 큰일이네요. 얘기하다가 이러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일곱, 18. 하나, 둘, 셋, 18. 하나, 둘, 셋, 18. 하나, 둘, 셋. 참, 이래서 제가 작업 중 할 때는 사실 어려운 작업은 안 하거든요. 수다 떨다가 자꾸 틀려요. 제가 멀티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조카네 집에 이제 조카 봐주러 놀러 가면 큰 조카가, 어머, 풀렸다. 큰 조카가요, TV가 켜 있잖아요. 그럼 저는 거의 애기 같아요. 어머, 내 입으로 애기 같대. 그 애기들 왜 TV 같은 거에 막 현란한 CF 같은 거 나오면 넋이 나가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가족들이 싫어해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 좀 있지 않나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고쳐지지 않아요. 이제는 끝났어요. 고칠 수도 예전에도 못 고친 걸 지금 와서는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TV를 아예 안 놨어요. 그리고 조카가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큰 이모 왔다 이러면은 TV부터 꺼요. TV가 켜져 있으면 제가 심한 경우는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엇을 틀어놨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 이제 굉장히 빠르게 흡입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 틀어놓으면 심각하죠. 대답도 못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조카도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조카는 신기하게 애기들 TV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둘째는 그래요. 근데 큰 조카는 좀 TV에 그렇게까지 집중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었어요. 지금은 또 이제 초등학생 되니까 변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왜 실이 이렇게 엄마 징창으로 돼 있죠? 그래서 TV를 끄고 나서 자기에게 이모가 완전히 집중한 거를 확인하고 방으로 가서 놀자 그래요. 꼭. 왜냐면 엄마나 이제 친구 이모나 말 걸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답을 또 하느라고 자기랑 못 노니까. 둘, 아이고. 어우, 좁아, 좁아. 그래서 배색까지거는 못 뜨겠어요. 이 영상 찍으면서. 그래서 영상을 지금 요즘 계속 찍어 놓고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작업 중 영상이 중간 텀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주로 버리는 게 작업 중이죠. 튜토리얼은 버릴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힘들어서. 그리고 이미 떠버렸기 때문에 다 풀러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뜨면서도 많이 푸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틀린 걸 푸는 거는 한두 번은 하겠는데 이렇게 지치고 나면 못 푸르겠더라고요. 자, 또 안 됐죠? 다섯, 열, 아홉. 19이래. 다섯, 열넷.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안 돼, 안 돼. 재채기 안 돼.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이 조끼를 뜨면서, 아, 뭐 이렇게 수다가, 오늘도 또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 수다도요, 혼자서 막 수다의 삼매경에 심취해가지고, 영상이 잘리는 것도 몰랐어요. 이게 영상이 그 용량에 따라서 커팅이 돼 버리거든요.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비싼 그
전문적인 촬영, 동영상 촬영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게 아니고 일반 저처럼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대요. 문의했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근데 저는 편집을 못하죠. 정확하게는 뭐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이. 아니, 그거 왜 못해요? 그냥 저걸로 하면 되지. 핸드폰으로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굉장히 하는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오래 작업을 하면 눈의 피로가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 지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 자체가 지금 유튜브가 본업을 넘어서는 수준이면 좀 더 많은 시간과 그걸 투자할 텐데 지금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현상 같은 걸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매스미디어에서 너무 부풀려서 말하고 있죠. 극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처럼 모두 다 벌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조심. 그래서 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너무 무리하지 말자. 어, 그러면 넉다운 되잖아요. 제가 좀 항상 과하게 열정적으로 하고 나서 다시는 안 쳐다보는 정도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남자친구한테도 좀 그런 게 있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사람한테도 그렇고, 뭐, 일에서도 그렇고, 무얼 하건 간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열과성을 다해서. 그리고 나서 미련이 없죠. 그러니까, 뜨거운 대신 차갑게 식는 그런 모습이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어제보다 나은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력 중이에요. 그러지 말자. 조금 더 느릿하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지치지 않게. 근데 지쳐가고 있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자, 원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 지금 제가 주머니 내는 걸 일부러 주머니와 그 제가 단추구멍 조금 수정해서 내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작업 중을 이렇게 찍었고요. 아마 다음 작업 중 영상은 조만간에 찍지 않을까 싶은데 디자인이 확정되면 요거 마이크로 크로셰로 이제 그냥 제일 예쁜 게 저는 그레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인이 스퀘어로 아마도 요즘 제가 머리가 복잡해서 그냥 단순하게 단색으로 저 멀티 나염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길쭉하다 보니까 이제 모양을 또 고민을 해야 돼서 그게 결정되면 그거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작고 귀여운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 함께 구경해 보고요. 요거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요 옆선에 우리 마커 제가 껴놨었잖아요. 그 마커 위치에서 주머니를 스무콜을 했어요. 그래서 딱 옆선에 이렇게 하면 손 놓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앞에는 나머지 코스만큼이겠죠. 스모코보다 더 크게 해도 되고 뭐 더 작게 해도 되고 그건 개인 취향인데 저는 주머니 포켓은 스모코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절 따라하시고 싶다면 이거를 스모코 저 옆선에서 스모코 했다는 거 기억해 보시고요. 제가 요거 옆선 저는 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옆선 틀 때 한 번 더 작업 중 영상에서 구경을 시켜드려 볼게요.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